편의점 문을 열자 태민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여성, 단정한 유니폼,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고 청순한 얼굴에 묘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하나 맞으시죠?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연휴 앞두고 지친 목소리 속에도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택배하시나 봐요. 몸 조심하세요. 요즘 과로로 쓰러지는 기사님들 많대요. 그녀의 말에 태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걱정. 그에게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짧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그에게 그녀는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거 그냥 드릴게요. 핫팩이랑 비타민 음료예요. 추울 땐 꼭 챙기세요. 포장지 너머로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태미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보내고 혼자 돈 벌며 아이를 키우던 나날들. 그는 울 틈도 쉴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누군가에게서 받은 따뜻한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태민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여자, 은채라고 했던가? 특별하지 않은 밤,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연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를, 이 두 남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새벽 1시 50분, 태민은 마지막 택배 상자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등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오늘만 206개의 택배를 배송했거든요. 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량이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랑 잘 자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살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잃고도 아빠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태민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 6개월간의 투병 생활, 그리고 이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수진이 떠난 후 태민은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봐주셨지만 70세가 넘은 할머니께 계속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태민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안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태민은 차를 주차장에 세웠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휴게소는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스문의 시간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요. 태민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이 커피를 내려주면서 태민을 유심히 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태민이 놀랐습니다. 예. 요즘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몸 조심하세요. 태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직원이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손 난로용 핫팩이었어요. 거기에 비타민 음료까지 함께 내밀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태민이 사양했지만 여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받으세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태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핫팩이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은채예요.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민입니다. 태민 씨, 정말 몸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은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태민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태민은 뒤돌아봤습니다. 은채가 여전히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태민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네. 3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이었어요. 수진이 떠난 후 태민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은채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비타민 음료를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태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지우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어. 태민은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가 할머니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지우의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빠가 더 열심히 살게. 우리 지우 위해서. 지우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도 엄마가 그리운 모양이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잘해줄게. 태민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은채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내일도 그 휴게소를 지나가게 되겠지.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왜인지 내일이 조금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태민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걸. 태민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새벽 2시까지 택배를 배송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천안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은채가 건넨 따뜻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빠, 언제 집에 와? 지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민은 잠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막 마지막 배송 끝났어. 30분 후에 집에 갈게. 할머니가 아빠 너무 늦게 온다고 걱정하세요.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가 지우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 계속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시동을 켰습니다. 오늘도 천안 휴게소를 지나가야 했어요. 택배 분류장은
새벽에도 시끄러웠습니다. 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민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야, 태민아, 너 천안 휴게소 자주 가지? 선배 김 기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가끔요. 왜요? 거기 편의점 직원 조심해라. 김 기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 특히 그 젊은 여직원 말이야. 태민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채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응. 심야에 수상한 사람들이랑 자주 만난다더라. 며칠 전에 봤는데 편의점 뒤에서 누군가랑 실랑이 하더라고. 김 기사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건 사지 마. 괜히 연루될 수도 있어.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답답하게 올라왔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채의 따뜻했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돈을 훔칠까요? 하지만 선배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왜 안 자요? 지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빨리 자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태민은 쓰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정말 똑똑했어요.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지우가 태민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말이 맞다. 다음 날부터 태민은 의식적으로 천안 휴게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직업병이었어요.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겼거든요. 편의점 CCTV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사각지대도 찾아냈어요. 은채의 근무 시간과 패턴도 머릿속에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은채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계산도 정확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맞나? 태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태민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편의점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은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뒤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것만 도장 찍으면 끝이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웃기지 마. 나도 그분 아들이야. 남자가 은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은채가 아픈 듯 소리를 냈어요. 태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갑자기 남자가 태민 쪽을 돌아봤습니다. 태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발견될 뻔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남자가 서류를 은채에게 밀어줬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서기에는 상황이 복잡해 보였어요. 결국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채가 무언가에 휘말려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을까? 태민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3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지우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은채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은채는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은채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태민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걱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채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 태민은 스마트폰 뉴스 알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천안 휴게소 편의점 직원 500만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손가락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은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였어요. 이럴 수가. 태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3개월 동안 조금씩 매출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작해서 발각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은채 씨가 단독 근무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태민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울먹이며 거부하던 모습, 중년 남자가 강요하던 서류. 이건 아니야.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택배 분류장에서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봤지? 뉴스 말이야. 김 기사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경찰이 증거 없이 잡았겠어?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쉽게 돈 벌려고 해. 성실하게 일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나 봐.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채를 범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설마 너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김 기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태민은 지우를 재운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억울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나 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추측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어요. 은채 씨도 지금 그런 기분일 거야. 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며칠 전 본 중년 남자의 차량 번호였습니다. 택배 기사는 차량 번호를 외우는 게 습관이에요. 주차 문제 때문에 늘 신경 쓰거든요. 076 1234점. 태민은 수첩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천안 휴게소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제보요? 며칠 전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태민은
그날 방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채와 중년 남자의 대화, 강요하던 서류, 위협적인 분위기, 차량 번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잠깐만요. 담당 형사님을 불러드릴게요. 30분 후 젊은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박 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태민은 다시 한번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편의점, CCTV 사각지대도 파악했습니다. 뒤편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죠? 택배 기사라서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돼요.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중년 남자와 피의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차량 번호 정확히 기억하세요? 예. 07러 1234입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민이 제보한 차량 번호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년 남자는 은채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천안 휴게소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의점 운영권은 은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복 오빠는 그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편의점 마스터키를 복사해서 몰래 침입했어요. 박 형사가 태민에게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재고 시스템을 조작해서 은채 씨가 횡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태민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은채는 무죄였어요. CCTV 사각지대로 침입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알려준 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이틀 후 은채가 석방되었습니다. 태민은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은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그날 밤 태민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았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무력감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편의점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은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근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 태민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명을 쓰고 며칠 동안 구치소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도 새벽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다른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은채 씨는 언제 나오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온다고 하던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택배 분류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민 씨 찾는 분이 계세요. 동료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분류장 입구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은채였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채 씨, 안녕하세요. 태민 씨. 은채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피로가 보였어요. 주변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태민은 당황스러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밖으로 나갈까요? 예. 분류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짐작은 되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태민 씨가 저를 위해 증언해 주셨다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민이 손을 흔들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라뇨. 태민 씨가 아니었다면 전 계속 억울한 누명을 썼을 거예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날 믿어주셨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은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은채 씨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분이라는 걸. 태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핫팩이랑 비타민 음료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은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이복 오빠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민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계속 편의점을 넘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은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복 오빠는 구속됐어요.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은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제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태민은 무엇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은채가 갑자기 일어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 씨가 아니었다면 그만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민이 황급히 은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의심했는데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전 혼자예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민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저도 혼자거든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은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은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걸. 태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은채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새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태민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아, 그런데 태민 씨, 은채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죠? 네, 지우라고 해요. 7살이에요. 태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정말요? 태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태민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마운 분의 아드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럼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헤어지기 전 은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태민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은채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았습니다. 네, 친구예요. 은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채가 떠난 후 태민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은채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지우도 은채 씨를 좋아할 거야.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민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어요. 지우와 은채가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태민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채가 편의점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매일 배송 경로에 천안 휴게소를 넣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고 싶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직 남아있는 피로의 그림자를요. 많이 괜찮아지셨네요. 태민이 따뜻한 커피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은채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태민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태민은 이제 당당하게 휴게소에 들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월 둘째 주 토요일, 태민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우야, 아빠랑 드라이브 갈까? 정말요? 어디로 가요? 7살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자. 태민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안 휴게소로 가는 길,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우와 은채가 만나면 어떨까요? 서로 좋아할까요? 아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착한 이모 한 분이야. 아빠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거든. 우와, 궁금해요. 지우의 순수한 기대감이 태민에게 전해졌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민 씨. 은채가 태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태민 옆에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우구나. 은채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지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태민이 평소 가르친 대로였어요. 안녕, 지우야. 이모가 지우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은채가 카운터에서 나와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정말요?
지우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아빠, 이모, 진짜 예뻐요. 지우의 솔직한 말에 은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민도 덩달아 웃었어요. 순간 태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느낌이었어요. 지우야, 이모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 은채가 카운터 뒤로 가서 예쁜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지우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습니다. 색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인형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저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우는 이모의 특별한 친구니까. 은채의 말에 지우가 폴짝 뛰었어요. 감사해요, 이모. 지우가 은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지우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깊어지는 마음, 4월이 되면서 태민과 은채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태민은 배송 중에 은채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마트에서 본 예쁜 손난로, 약국에서 산 비타민, 베이커리에서 가져온 갓 구운 빵. 또 뭐 가져오신 거예요? 은채가 손난로를 받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날씨가 아직 춥잖아요. 밤에 일하시니까 감기 조심하라고. 태민의 말이 어색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해요. 은채가 손난로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태민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가 태민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태민이 예쁘게 포장된 도시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밤늦게 일하시니까 든든하게 드시라고 만들어 봤어요. 은채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어요. 언제 이런 걸?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해 먹던 거 조금 더 만든 거예요. 하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요. 휴게소 박벤치에서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태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맛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은채가 안도하며 웃었어요. 그때 태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5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휴게소 박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가요? 왜 저를 믿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심했는데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해봤거든요. 태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은채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온갖 말을 다 들었어요.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것 같았어요. 은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은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계속 혼자였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복 오빠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서로의 아픔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은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민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지우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아빠, 오늘 예쁜 이모 만나러 가요. 지우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채를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지우야, 이모가 바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이모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태민이 웃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면 지우는 은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정말? 어떤 그림? 은채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하고 저하고 이모도 그렸어요. 지우의 말에 태민과 은채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우야, 태민이 당황했지만 은채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고마워. 지우야, 이모도 지우하고 아빠가 가족 같아. 은채의 말에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모,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우야, 그건. 태민이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은채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이모도 그랬으면 좋겠어. 은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태민은 특송일을 일찍 끝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지우야, 준비됐어? 네, 아빠. 지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크리스마스니까요. 태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모, 선물이에요. 지우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지우야. 은채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태민이 용기를 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가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정말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상처를 감춘 채 살아온 날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향해 걸어온 용기. 은채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모가 최고예요. 지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에게는 은채 씨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은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도 좋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이모랑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지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야호, 이제 진짜 가족이다. 지우가 환호했어요. 태민이 은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생겼어요. 새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휴게소 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송이들이 창문에 다 녹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민이 말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놀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안 휴게소는 다시 북적였고 트럭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트럭엔 예전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뒷좌석엔 도시락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고 대시보드 위엔 은채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마운 사람. 태민은 시동을 걸며 웃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의 옆자리엔 이상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웃음, 은채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잃지 않으려는 가족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것이 다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지만 겨울에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불안정한 사람, 완전치 못한 가정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다시 한번 옆자리를 채우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이 사연이 감동이 있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머리 위로 찬액체를 부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혁이 우유팩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렸어요.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해! 시골에서 온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구네. 준혁이 하은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뭐?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선수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창피해. 그리고는 준혁이 하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몸에 익힌 반사신경이 작동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여고생 하은이의 참교육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의 풍경이 아직도 낯설기만 했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넓은 들판과 정다운 이웃들이 있던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차갑고 높은 건물들만 가득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은아, 밥 먹고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하은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딸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저 잘 다녀올게요. 하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온 지 한 달. 작은 반지하 방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명성고등학교 교문 앞에 선 하은이의 마음이 쿵쿵 뛰었습니다. 강남 8학군의 명문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였죠. 하은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유도특기생 장학생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하은이는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엄마가 밤새 수선한 교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학생이구나. 2학년 3반이면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 교문에서 만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하은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입을 열기가 무서웠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김하은 학생이에요. 광주에서 왔고 유도를 아주 잘한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담임 정은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교실 뒤쪽에 앉은 한 남학생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와, 사투리 대박이다. 진짜 시골에서 왔나봐. 하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 최준혁, 박민수, 무례한 거 아니니? 정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준혁이라 불린 남학생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은이는 창가 쪽 빈자리로 걸어가며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복도 낡았네. 진짜 가난한가 봐. 유도? 왜 운동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 와?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싸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죠. 하지만 주변에서 비싼 도시락을 시켜 먹는 친구들을 보니 선뜻 뚜껑을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어머, 김치 냄새. 누군가의 말에 하은이는 도시락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눈물을 꾹 삼켰어요. 결국 하은이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광주의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거기서 혼자 뭐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은이가 돌아보니 같은 반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이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을래? 나도 사실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 수진이의 말에 하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다가와준 친구였으니까요. 방과 후 하은이는 유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장이었지만 하은이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은아, 왔구나. 오늘 컨디션은 어때? 강태수 관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은이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도복으로 갈아입고 매트 위에 선 순간 하은이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하은이의 사투리를 비웃지 않았고 낡은 운동화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다음 달 전국체전 준비 잘 되고 있지? 너라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어. 임현우 코치님의 격려에 하은이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좋은 성적 거둘게요. 2시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쓰라렸지만
유도장에서의 시간이 그 상처를 조금은 달래주었어요. 참자, 나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광주에서 전국 챔피언이었던 자신이 서울에서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전학생이지만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하은이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니 자신의 힘든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생활 첫날,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강하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 하은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죠. 전학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하은이의 학교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최준혁과 그의 무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아침 등교 시간, 하은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과서들이 우유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하은아, 우유 쏟았구나? 준혁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박민수와 다른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내가 쏟은 게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전라도 사투리 또 나왔네. 야, 여기 서울이야. 표준어 좀 써. 민수가 큰 소리로 놀리자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젖은 교과서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휴지로 닦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알아볼 수도 없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 하은이는 여전히 옥상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찾아와 주었지만 오늘은 오지 않았어요. 어제 준혁이 수진이에게 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하은이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똑같이 될 줄 알아. 준혁의 협박에 수진이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배구 수업이었는데 아무도 하은이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죠. 선생님, 저희 팀은 이미 꽉 찼어요. 우리도요. 홀수라서 한 명 빠져야 해요. 결국 하은이는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이 하은이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공을 받았는데 준혁이 달려와 공을 빼앗았어요. 네가 왜 만져?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준혁은 일부러 하은이의 얼굴 근처로 공을 세게 던졌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귀가 윙윙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하은이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물함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바나나 껍질, 우유팩, 과자 봉지까지. 더러워.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피해갔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를 치웠어요. 손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누군가 하은이의 머리 위로 찬 액체를 부었습니다. 우유였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혁이 비누유팩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렸어요. 순간 하은이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준혁을 때려 눕히고 싶었죠. 하지만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폭력을 쓰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준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정은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목격한 것 같았죠. 선생님, 진짜 실수였어요. 그렇지. 얘들아? 준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고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하은이에게 다가왔어요. 하은아, 보건실 가서 씻고 와. 선생님이 체육복 가져다 줄게. 하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우유가 목 뒤로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끈적거렸죠. 보건실에서 머리를 감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하은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하은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과 후 유도장에 도착한 하은이를 본 강태수 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관장님. 그냥 피곤해서요. 하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도장에서까지 학교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가볍게 하자. 기본기 위주로만 훈련을 시작하자. 하은이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낙법을 하고 맺히기를 연습하며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렸어요. 특히 업어치기를 할 때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힘이 들어갔죠. 하은아, 너무 세게 하지 마. 상대가 다칠 수 있어. 임연우 코치님의 지적에 하은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중했나 봐요. 그래도 실력은 늘고 있어. 전국체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대로만 하면 충분해. 코치님이 칭찬해 하은이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이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미안해. 내가 겁쟁이야. 준혁이가 무서워서 정말 미안해. 하은이는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이를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엄마, 도와드릴게요. 하은이는 엄마 옆에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축축한 머리를 보며 물었어요. 머리가 왜 젖었니? 유도장에서 운동 많이 했구나. 예. 하은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하는지, 정말 이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 달라질 거야. 하은이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겁쟁이처럼 준혁의 협박에 못 이겨 친구를 외면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핸드폰 화면에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어떤 아이일까? 정말 유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수진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창에 김하은 유도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왜인지 떨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검색 결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년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여자부 금메달 김하은. 화면에 뜬 제목을 보고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란 도복을 입은 하은이가 나타났어요. 학교에서 보던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죠. 매트 위에 선 하은이의 자세는 곧고 단단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은이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순식간에 상대의 도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완벽한 업어치기가 펼쳐졌어요. 상대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매트에 떨어졌습니다. 한판, 심판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하은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들어올리는 모습에 수진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화면 속 하은이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국가대표 유망주다. 저 나이에 저 실력이면 올림픽도 가능. 광주의 자랑 김하은 선수 응원합니다. 천재 유도 소녀 미래가 기대됩니다. 수지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작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도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는 하은이가 직접 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유도는 제 삶의 전부예요. 힘든 훈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유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화면 속 하은이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는 작은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이런 대단한 선수가 왜 우리 학교에? 궁금증이 생긴 수지는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광주 유도신동 김하은 명성고 특기생으로 전학. 기사를 읽어보니 하은이가 유도 특기생 전형으로 명성고에 입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죠. 기사에는 하은이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사정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동안 하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지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우리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방관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에는 하은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하은이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하은아, 수진이 다가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는 걸 보니 어제도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죠.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나 정말 겁쟁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하은이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다 봤어. 유도 대회 영상. 순간 하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밝혀진 것 같은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건 그냥 과거 일이야. 하은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과거 일이 아니잖아. 너 국가대표 유망주라며? 왜 숨겼어? 수진이 물었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어.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유도 선수라고 더 이상하게 볼까봐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하은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편이 될게. 정말로.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준혁과 민수,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죠. 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이, 김하은. 준혁이 하은이의 책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들었어. 내가 유도 선수라며? 금메달도 땄다고?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꽉 잡았어요. 수진이 놀라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 국가대표 유망주? 웃기지 마.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이나 하는 애가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 끼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준혁의 말에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머리는 근육으로 차 있을 텐데 공부는 할 수 있겠어? 교실에 하나둘 들어오던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의 정체가 순식간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유도 선수라니. 그래서 혼자 다녔구나. 폭력적일 것 같아. 무서워. 진짜? 대박이다. 완전 의외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하은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알려지다니. 준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의자를 뒤로 밀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야, 혹시 우리 때리려고 참고 있었어? 무서운데? 비웃는 말투였지만 준혁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날카로웠죠. 아니야, 조심해. 폭력적인 애랑은 친구하기 싫거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향한 시선은 계속 날카로웠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하은이를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제 유도 선수래. 진짜 무서워 보이지 않아? 시골에서 운동만 하다 왔나 봐. 국가대표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대? 점심시간 하은이는 견딜 수 없어서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수진이 따라왔지만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김하은이 광주에서 애들 때려서 전학 왔대. 유도로 사람 다치게 한 적도 있대.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구나. 국가대표인데 왜 여기 온 거야?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지만 학생들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지나가면 피하는 학생들도 생겼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벽에 붙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방과 후 유도장에 도착한 하은이는 탈의실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유도가 이렇게 약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임연우 코치가 우는 하은이를 발견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어요. 코치님, 저 유도 그만둘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코치님의 놀란 목소리에 하은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코치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하은이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하은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자랑스러운 선수야. 유도는 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잊지 마. 코치님의 따뜻한 말에 하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하지만 코치님 말씀이 맞다. 유도는 내 자랑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아프지만 견딜 거다. 펜을 내려놓은 하은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은이도 언젠가는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학교는 여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각 반마다 응원 연습과 경기 준비로 바빴죠. 복도에는 응원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다른 일주일일 뿐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체육부장인 민수가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배구공이랑 줄넘기 가져와야 돼. 김하은, 민수가 갑자기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가득했죠. 김하은, 체육 준비물 창고에서 가져와. 주변 학생들은 아무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은이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이는 묵묵히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쓰라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체육관 뒤편에 있는 창고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창고는 본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도 으스스한 분위기였죠.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구공을 찾느라 손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철컥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돌아보니 준혁과 민수 그리고 다른 남학생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험악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온 6명의 그림자가 하은이를 둘러쌌습니다. 유일한 전구가 흔들리며 으스스한 빛을 만들어냈죠. 준혁이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하은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 하려고 그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구는 그들이 막고 있었고 창고 안은 좁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내가 대단한 유도 선수라며? 한번 보여줘봐. 민수가 하은이를 둘러싸며 말했습니다. 6명의 남학생들이 점점 좁혀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늑대무리 같았죠. 그만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하은이가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았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소리 질러도 안 들려. 준혁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어요. 시골에서 온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 굴어? 준혁이 하은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하은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널 가만 놔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박성호라는 학생이 하은이의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멀리 날아가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교과서와 필기구들이 먼지 가득한 바닥에 나뒹굴었죠. 순간 하은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선수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창피해. 준혁이 하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수년간 몸에 익힌 반사신경이 작동했습니다. 준혁의 팔을 잡아 몸을 돌렸어요. 허리를 축으로 회전하며 준혁을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였어요. 준혁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악! 준혁의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준혁과 하은이를 번갈아 봤죠. 2년이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은이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밭다리 걸기였죠. 민수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같이 덤벼. 박성호가 소리치자 나머지 학생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움직임은 무르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세 번째 학생이 뒤에서 하은이를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는 몸을 낮추고 어깨로 받아쳤습니다. 그 학생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네 번째 학생은 하은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가 팔을 빼며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 학생도 무릎을 꿇었어요. 다섯 번째 학생이 발로 차려고 했지만 하은이는 다리를 잡아 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학생이 뒤로 넘어졌죠. 마지막 남은 학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리 가, 괴물. 하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은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허리를 잡고 끙끙거렸고 민수는 무릎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앞이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학생 6명과 가운데 서 있는 하은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게 무슨... 선생님. 김하은이 우리를 갑자기 준혁이 아픈 척하며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봤어. 수진이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였어요. 체육 시간에 하은이가 없어진 걸 이상하게 여긴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저 애들이 먼저 하은이를 창고로 끌고 갔어요. 맞아요.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은이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방어한 거예요. 학생들이 앞다투어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준혁의 횡포를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죠. CCTV도 있어요. 체육관 입구에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은미 선생님도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두 교장실로 가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 일당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도 따라가려 했지만 정 선생님이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먼저 보건실부터 가자. 다쳤니? 아니요. 전 괜찮아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유독 기술을 쓴 것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보건실로 가는 길에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대박, 진짜 멋있었어. 6명을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수진이가 하은이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장실에서는 이미 CCTV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 일당이 하은이를 창고로 유인하고 둘러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준혁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당방위입니다. 김하은 학생은 자신을 지킨 것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준혁, 박민수 외 4명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이었죠. 부모님께 알려질 생각을 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는 유도장에서 강태수 관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관장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힘든 상황이었구나.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했어. 관장님이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유도는 자신과 남을 지키는 무술이야.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유도 정신이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내가 누군지 당당하게 보여줘.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하은이는 썼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지켰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시작. 일주일 후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죠. 준혁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최준혁 외 5명은 2주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했죠. 김하은 학생은 정당방위였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고 견딘 것에 대해 학교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긴 것 같으면서도 씁쓸했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준혁의 아버지가 하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하은 학생, 우리 아들이 정말 미안하네.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깊게 고개를 숙이는 어른의 모습에 하은이는 당황했어요. 준혁도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운동장은 학생들이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학년 3반 김하은 학생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소개에 하은이가 운동장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흰색 도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어요. 전교생의 시선이 하은이에게 집중되었죠. 김하은 학생은 작년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마이크를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유도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거든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유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정신이 담긴 무도입니다. 하은이가 무대 위에 준비된 매트로 걸어갔습니다. 유도부 후배들이 시범 파트너로 나왔어요. 첫 번째 시범은 낙법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공중으로 몸을 던지며 완벽한 낙법을 보여주자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어서 매치기 기술들이 펼쳐졌습니다. 업어치기, 허리 후리기, 발목 받치기. 하은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힘이 아닌 기술로 작은 체구로도 큰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극기예요.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범을 마친 하은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는 것도 강함이라고 배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보였어요. 시범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준혁이 하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정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어요. 김하은, 아니, 하은아,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가 무서웠어.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너가 가진 걸 가지지 못한 내가 초라했거든. 하은이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말 못났었어.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한 달 후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명성고교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관중석에는 반 친구들이 응원을 왔습니다. 수진이를 비롯해 준혁까지도 있었죠. 김하은, 파이팅. 친구들의 응원 소리에 하은이는 힘이 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결승전은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장년준 우승자였죠. 하지만 하은이는 침착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은이의 안뜰다리 후리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한판 김하은 선수 우승. 심판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하은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어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관중석의 친구들이 열광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정문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축, 김하은 학생 전국체전 유도 금메달. 등교하는 하은이를 학생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더 이상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명성고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었죠. 하은아, 축하해. 수진이가 달려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꽃다발과 축하 카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쑥스럽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앞으로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고마워. 하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수업 시간 정은미 선생님이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이런 훌륭한 학생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하은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하은이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제 나는 진정한 명성고 학생이 되었다. 지역도 빈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도 하은이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하은이의 새로운 집이었으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에 감동이 있고 유쾌함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